자, 양도소득세표입니다. 양도소득세. 자, 주목하고. 이게 몇 페이지? 요약집. 요약집 몇 페이지라? 89페이지. 자, 딱 펴놔놓고 보는데, 양도가 뭐고? 유상이지, 유상. 돈 받고 팔아라, 이거야. 그치? 그 다음에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양도하고 소득이 있어야 돼. 양도했다고 세금이 있는 게 아니지. 양도해서 소득이 있어야 소득세를 내는 거야. 그럼 소득이 없으면 세금은 없죠. 그러나 신고는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양도의 개념은 우리가 유상 이전은 종류가 총 몇 개가 있더노? 현대가 공매하면 뭐뭐 된다. 부고치 된다. 이렇게 해야지. 현이 뭐고? 현물출자. 현물출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자가 부동산을 법인에다가 투자를 하면 이게 현물출자란 말이에요. 부동산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으니까 유상 이전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10억짜리 토지를 갖다가 현재 시가로 15억에 투자를 했다. 그럼 주식 받는 대가는 15억을 받지. 10억짜리 15억에 팔은 거와 같는 거야. 그 양도 차익이 벌써 5억이 발생해.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가 생긴다. 있다. 이러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물변제. 무슨 변제? 대물변제. 특히 손해배상이라든지, 우리 돈 빌렸을 때, 현금으로 못 갚으면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지. 이게 바로 대물변제입니다. 손해배상이라든지 또 우리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대부분 대물변제 형태로 여러분이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경매, 또 매매, 이런 게 매도 같은 게 전부 다 우리가 양도에 들어가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 다음 여러분이 보면은 부담부 정려. 무슨 부정려? 부담부 정려. 부담부 정려는 양도가 아닙니다. 정려일 뿐이죠. 그래서 이 속에 뭘 의미한다? 채무를 인수할 때 채무 인수 부분이 양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교환. 각종 여러분이 교환하는 거는 무조건 양도에 부동산 서로 교환하는 거, 이게 전부 뭐냐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 수용. 자, 수용이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재산을 갖다가 공익사업자한테 양도를 하는 건데, 이 수용이 딱 나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세 가지 요인을 꼭 알아야 돼. 우리 소득세에서 첫째는 뭐가 큰 원칙이 되느냐 하니까, 첫째는 수용에서는 바로 양도세 10% 감면을 한다는 걸 알아둬. 얼마를 깎아줘? 10% 감면. 수용이 되면. 또 수용이 되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이라든지 원래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고 거주기간 서울시 등 조정 대상 지역에는 거주 2년까지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잖아. 근데 내가 집 산 지가 1년밖에 안 됐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용 고시가 떨어져 가지고 팔아라 한단 말이야. 그럼 팔아보라고. 그러면 보유기간 2년이나 거주 충족 안 해도 이런 거는 무조건 뭐가 되냐니까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이거 관계없어요.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야. 수용에 의한 1세대 1주택. 반드시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격농지 있지. 자격농지도 대체적으로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나중에 일정한 비과세를 또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자격농지, 이거 여러분이 나중에 면제라든지 또 뭐가 되냐니까 비과세 대상이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수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도 유형은 부동산을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현물출자, 그 다음에 대물변제, 특히 담보
우리가 제공했던 걸 채무 불이행하면은 본등기에서 넘어가지.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떻게 돼? 바로 대물변제. 예. 또 위자료로서 위자료 이혼하고 위자료로서 땅을 준다, 건물을 준다. 그러면 전부 양도세가 과세가 돼. 그다음 공, 경매, 예, 매매지. 그래서 이런 건 다 유상이고 특히 부담부 정려가 나오면 부담부 정려의 포인트를 둘 게 아니라 채무 인수 부분이 채무 이전 부분이 바로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 교환 토지를 교환한다, 건물을 교환한다, 집을 교환한다. 교환은 전부 양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수용. 공익사업에서 해비매수라든지 이런 수용이 일어나면은 전부 여러분이 양도에 해당하고 수용이 일어나면 일단 양도세 10% 감면된다는 꼭 기억해 놓고 1세대 1주택 무조건 비과세가 된다는 거. 자격농지 3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더라도 면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수용의 내용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또 뭐가 있냐 하니까 총칙에서 여러분이 그 보면은 지금 양도세는 국세고 직접세, 바로 양도자가 납부하는 직접세죠. 그리고 개인 소득별로 과세하는 인세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은 종합퇴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갖고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과 퇴직소득 각각으로 구분한다 했고요. 과세표준도 구분한다 했습니다. 맞죠? 자, 순자산 증가세이 뭐냐? 본래 소득세는 계속적 소득에 부과하지 않은 소득 원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는 여러분이 순자산 증가설이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이고 비사업적인 소득에 과세한다는 개념이 바로 양도소득이 됩니다. 이른바 자본이득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가면은 여러분이 개인 소득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고 거주자의 양도소득별로 과세한다. 양도소득별. 그 다음에 납세지는 여러분이 주소지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가 없을 때는 아까 어디로 간다 했노? 거소지로 한다 그랬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면은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라고 했지. 맞죠?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는. 자, 거주자는 이제 주소지가 원칙이고 주소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거소지다 이렇게 말했죠. 자, 예정신고는 요번에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일단 예정신고, 양도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언제 신고로 확정이 되냐니까 바로 과세관청에서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동그라미 치세요. 입력된 때입니다. 입력된 때가 신고로 봅니다. 입력이 안 되면 신고가 안 됩니다. 입력된 때 신고를 본다는 거. 그리고 예정 신고 이 제도는 양도세를 미리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걸 알아두고 과거에는 예정 신고라면 여러분이 납부 세금의 10%를 공제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도가 폐지되고 없다는 것도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정 신고는 여러분이 첫째, 거주자는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그러니까 양도일에 양자 따고 말일에 말자 따, 양말 나오지? 로부터 2개월 이내, 양말 2컬레로 이래 오면 되지. 양말 2컬레. 2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표와 세액을 다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양도일이 오늘로 잡아봅시다. 양도일이 6월 오늘 며칠이고? 한방 난날이 6.25네. 6.25 적어라 빨리. 양도일 6.25 적었지?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고 부동산을 팔았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늦어도 해야 가산세를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2개월 이내.
그러니까 양말인데 잘한다고 말로부터 계산하지 마라. 이 말로부터는 세법에서는 초일 불산입이니까 항상 판달, 다음 달부터 센다. 팔아먹은 다음 달부터 세란 말이야. 6월 달에 팔았으면 7, 8 되고 8월 달에 팔았으면 9, 10이 되겠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빨리빨리 풀 수가 있지 가서. 그래서 오늘 팔았다고 가정하면은 늦어도 8월 30일까지 양도세 가표와 세액을 산출해서 주소지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렇게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또한 잘 들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 밑줄 거 양도차손이 전문용어로 결손금이지. 결손금이 발생하여도 신고는 하나 납부를 하나. 잘 봐라. 가표 손해봐소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란 말이야. 소득이세 세금 내는 기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표가 없어도 결손금이 생겨도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에 대한 신고는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식은 아닌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양도라는 거는 매년 발생하기보다는 가끔 일어나는 우발적 소득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팔아버리면 그걸 또 내년도 또 신고하는 확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막 예정신고 했으면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특히 다만 예정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누진세율을 적용 대상. 자, 누진세율 적용 대상 밑줄 꺾고 누진세율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세율이라고 하는 최소 6%에서 최고 42%까지 여러분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데 대한 예정신고를 자, 몇 회 이상 1회 이상이가 2회 이상이가 그러니까 2번 이상 2회 이상 2번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다 외우지 말고 2회 이상만 해라. 2회 이상 확정신고 이렇게. 그러니까 2번 이상 팔면은 확정신고를 왜 하는 수밖에 없냐 하니까 가세 표준이 달라집니다. 합산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가 확정신고를 하는 게 실무적 현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팔고 예정신고 한 사람 확정신고 할 필요 없고요. 1년에 2번 이상 팔아먹은 사람은 가세 표준을 합산해서 나중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계산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89페이지 동그라미 세 번째. 부담부 정려에 의한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가 나와 있죠. 이거는 2개월이 아니에요. 바로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2개월 이내에 여러분 예정신고를 한다고 지금 개념 정리를 하고 있잖아. 부담부 정려에 의한 채무 인수 부분. 여기 양도는 바로 3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과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증여세 신고 기간과 동일하게 맞춰 놨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뭐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이 정여자라. 무슨 자? 정여자. 자, 을이 있지 을이 있으면 이게 수정자야. 무슨 자? 수정자. 자, 갑이 말이야 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임마 이 토지가 지금 말이야 시가가 5억짜리가 이래 있다. 근데 내가 은행에 지금 빚을 갚아야 될 게 3억이 지금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다음에 니 이거 팔아갖고 3억 갚아라. 여러분 받을래 안 받을래? 왜 받아야 되노? 눈만 감아도 2억이 지금 공짜로 생기는데 왜 안 받아? 오케이만 하면 될 걸. 그렇지? 그래서 오케이 이래 된 거야. 그러면 세법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정렬을 해서 빚을 갚는다는 조건이 부담부 조건이야. 빚을 갚는다는 조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냐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양도 가격은 어느 가격으로 보느냐? 채무 가격을 양도 가격으로 보는 기라. 그러면 여기서 시가 5억짜리를 3억을 안고 내가 받았으니까 요거 팔아서 3억 갚아도 2억이 남잖아. 그래서 정리가 발생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요 양도 가격은 얼마로 보냐니까 3억으로 보는 기라. 아시겠어요? 3억으로 보고 나머지 남은 거는 뭐고? 나머지 남은 2억. 5억에서 이제 3억 요거 팔아가지고 요거 갚아서 남은 게 2억 남았지. 2억은 증여세가 부담이 되는 기라. 무슨 세? 증여세. 그럼 누가 내노? 증여세 받은 놈이 내야 되거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취득세를 부담한단 말이야. 취득세 가면 또 여기 나오잖아. 부담부 증여가. 취득세 가면 또 나오지. 내놓고 내놓으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채무는 뭐요? 유상입니다. 이거죠. 나머지는 뭔데? 이게 무상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반은 취득세를 3억에 대해서는 취득세 유상으로 적용하는 거야. 유상. 그러면 이거는 몇 프로를 적용하겠노? 취득세 세율은 4%, 유상사 4%지. 무상 받게 되면 이거는 3.5%. 이게 무상으로 취급이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요 사람은 요거 해가지고 여러분이 늦어도 언제까지 내야 되노?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지, 이거는 취득세는. 그렇죠? 그리고 이 갑은 채무를 갖다가 이쪽으로 팔았다고 보거든. 팔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은 무슨 의무를 지어야 되냐니까 양도세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금을 누가 내야 돼? 갑이 채무 부분 내는데 이 예정신고가 바로 양말,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 이내? 요거는 3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2개월 이내입니다. 부담부 정리에 한해서만 3개월입니다. 꼭 해야 되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가면 이걸 또 2개월 해서 또 틀릴 기다. 3개월이다. 이건 3개월. 오케이. 명심하세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어떤 법이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한 나와 있죠. 거기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영향을 안 받습니까?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양도하나 건물을 양도하나? 그래. 그것도 건물을 하면 틀린데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는 선청산 후 허가야. 줄이면 선청산 후 허가. 그렇지? 그러면 민법에서 보다시피 허가 전에 청산해봤자 무효제. 세월이 가봐야 된다 해서 유동적 무효라 그래. 그렇지? 그런데 일단 세법에서는 무효행위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 허가가 떨어지면 유효로 전환이 되는데 그거는 민법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지. 자, 그러면 그 줄을 한번 꺼봐라. 두 번째 줄을 보면 허가 전에 대금 청산일, 대금을 청산한 경우 대금을 청산 밑줄 쫙 긋고 요걸 3월 20일 잡아봐. 적으세요. 자, 허가일 밑줄 긋고 요거는 5월 18일 적어봐. 5월 18일. 자, 그러면 뭐고? 선청산 후 허가잖아. 뒤에 허가했지. 그럼 예정신고는 청산일로부터가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들어가는 거지.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그러면 허가한 달을 기준으로 양도일로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럼 5월 18일, 5월 달에 팔았다고 보면 되는 거지. 5월 달에. 그럼 6, 7. 늦어도 7월 30일까지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내가 강의를 가만히 해보면 여러분 요즘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네. 왜냐하면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 그래야 합격을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넘어갑니다.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말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가 부과되노?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확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 붙습니다. 그럼 이미 가산세를 붙였으면 확정신고는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 때 가산세 얻어맞았으면 확정신고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예정신고세 계산방법, 즉 내가 양도세 계산방법과 같은 말인데요. 자, 우리가 양도세 가표 구하는 과정이 뭡니까? 양도세 가표 계산하는 과정이 첫째, 양도가가 있지. 무슨 가? 양도가. 양도가에서 이거는 양도가는 여러분이 물건을 팔아서 전체로 받은 총 수입 대금을 양도 가격이라 그래요. 실제로 받은 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다 우리가 취득가 및 취득가액 및 뭐가 있노? 필요경비. 자, 이게 여러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빼야지. 빼면은 왜 빼노? 요거는 썼고 요거는 받았으니까 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썼고 받았고 그걸 빼면 남는 게 있다고. 남는 게 요게 그 유명한 양도 차익이라. 무슨 차익? 만일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겠지.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 결손금이 나는 거지. 양도 차손. 그러면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지. 그래서 요거 있으면 요 계산해가지고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하는 기라. 요거 곱해가지고 양도 차익 몇 프로를 곱해가지고 요거 공제를 해. 그러면 양도 소득이 나오지. 무슨 소득? 양도 소득. 나왔지? 여기서 거주자별로 1년 동안 전체 공제 금액은 250만 원. 250만 원. 연 250만 원. 각각 나중에. 그래서 요거 기본 공제가 되지. 무슨 공제? 기본 공제. 요거 여름 250만 원 빼고 그러면 그 유명한 뭐가 나오노? 가세 표준. 세금 매기는 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해당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산출세를 구할 수가 있어. 산출세라는 거는 세금을 계산했다는 거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수시부가나 감면 대상이 있으면 또 공제를 하고 나머지가 납부액이 됩니다. 일단 요까지 여러분이 계산 흐름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확정신고를 계산하거나 예정신고를 계산하는 계산 절차는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계산법이나 예정신고 계산법 동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 자, 봐라. 양도 차익에서 여기까지 벌써 계산했지? 양도 차익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니까 뺀 금액이 바로 가세 표준이라. 여기다 해당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말한다라고 개념 정리가 돼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지. 그러면 가세 표준이 나와. 공제한 금액 하면 공제한 금액이 뭔데? 가세 표준이에요. 거기다 해당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 양도세가 얼마다라고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방법을 여러분이 현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그 금액에 이게 바로 가세 표준이란 말이에요. 가세 표준에 양도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로 한다. 이 금액을 가급적 신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면세가 있거나 여러분 조세 포탈 혐의로 발각이 돼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가 있다. 수시부가 빼가지고 수시부가로 이미 납부한 거. 그럼 그런 건 다 공제를 받죠. 그래서 예정신고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나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산출세 100만 원에서 이게 50만 원생이 있으면 50만 원 빼라. 그럼 납부세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잘 봐라 말이야. 공제하는 거는 감면세액과 수시부가세액은 어디서 공제한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단 말이야. 산출세액에서. 맞죠? 산출세는 이렇게 돈을 계산하는 금액 아이가 세금을. 그렇지? 자, 그거 여러분이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8번을 보세요. 실질 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여러분이 등기부상 기재 가격을 가지고 가세표준과 세액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라면 여러분은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죠. 등기부상 가격은 고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양도 차익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신고를 해줘야 합당한 세금을 내지. 신고 안 하고 개기면은 나중에 미신고죄로 70% 얻어맞죠. 양도 차익 커지죠. 이거는 상당한 우리한테 불이익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양도 행위에 대한 양도가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6번째 보세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분할납부. 그러니까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도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확정신고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두 번 세금을 나누어 내는데 일단 기초금액이 얼마냐? 1,000만 원이 넘어야 돼. 1,000만 원 초과. 그러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2개월 안에 분할납부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2,000만 원이 되면 50% 자르면 됩니다. 2,000만 원이 초과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잡는데, 자, 여기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얼마가 초과돼야 되노? 1,000만 원 초과죠. 그런데 재산세와 또 종부세는 얼마 넘어야 분납이 되지?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보유세는 500만 원 초과.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로 암기를 해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얼마 초과? 500만 원 초과.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그런 거는 좀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알고? 지금 마음대로 정해놓은 걸. 방법이 없잖아. 이런 건 애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일부를 납부하는 기가 전부를 납부하는 기가 일부. 그래서 분납의 대상을 잘 봐란 말이야. 자, 분납의 대상 애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고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목해봐. 여기서 지금 양도세가 1,50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가 되니까 되겠지? 1,100만 원만 돼도 분납이 된다 이 말이야. 1,000만 원 초과니까. 그렇지? 자, 이 대안이 하나 있고 또 양도세가 얼마냐 하니까 3,000만 원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2,000만 원 초과에 걸리지. 얼마 초과? 요거는 1,000만 원 초과에 걸리고 1,000만 원 초과. 자, 요렇게 됐을 때 분납하는 방식이, 자, 우리가 납기내는 2개월 이내 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분납도 경과 후 나서 2개월 이내 이렇게 내는데, 일단 납기 안에 얼마는 기본 1,000만 원을 깔아내야 됩니다. 납기 안에. 그래서 1,000만 원이 초과되면 초과금이 분납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 초과금, 넘어간 금액만 분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00만 원 내요. 1차적으로. 그럼 남은 게 얼마 남았죠? 네, 요걸 2개월 안에 여러분이 500만 원을 나누어 낸다. 그래서 일부 납부라, 일부. 그렇지? 만일에 2,000만 원이 초과돼서 여러분 양도세가 3,00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이 3,000만 원을 내는 방식은 50%씩 자르면 됩니다. 3,000만 원 50%, 1,500이제 납기 내에 얼마를 내? 1,500만 원 내면 돼. 그지? 나머지는 최고 1,5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때 좀 많이 내는 게 좋죠. 요거는 절차적으로 내도 되고. 그래서 최고로 1,500만 원까지 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납세 의무자, 요번에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암기를 좀 해놔야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아까 내가 설명을 했지. 그래서 거주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6개월 이상 두면 거주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 무제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고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양도를 현재 5년 이상, 이게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국외 자산에 대해서. 거주한 자가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살다가 젊었을 때 미국에서 멋지게 보내다가 이제 사람이라는 건 기속 본능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다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나중에 늙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서 죽어야지 하고 이제 다시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거죠.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 들어오는 경향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부동산을 거기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와 살려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재산을 팔고 싶으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5년 이상 살다가 미국의 재산을 팔면 그 양도소득은 우리나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소지에 신고를 하면 되죠. 아시겠습니까? 5년 이상이죠. 5년 미만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내고 와야 돼요. 직접. 그래서 직접세 양도세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걸 여러분이 알아도. 그러니까 이 5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산을 우리나라에 팔고 우리나라에 신고하려면 최소한 우리나라에 와갖고 몇 년 이상 살아야 돼? 5년 이상 살아야 돼. 5년 이상. 베트남에 그 아파트를 팔아가 양도소득이 생기고 그 우리나라에 또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5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면 신고를 해야죠. 우리나라에 납부를 하면 되죠. 안 가도. 근데 베트남에 아파트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국제적 협약이 있잖아. 국제적 협약. 없으면은 세금이 없죠. 양도 차익이 없으면.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수업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의미를 잘 아세요. 그러니까 외국 자산을 팔면 우리나라에 신고하려면 몇 년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5년 이상이라. 5년부터는 적용된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아주 시험이 잘 나오니까 알아둬야 된다. 외국 자산을 팔고 우리나라에 신고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해라 이게.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6개월 이내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국내에 소재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이거는 여러분 속지주의, 영토주의니까 속지주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잘 보세요. 하지만 비거주자가 국외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소득이 있으면 일본에 내지 왜 우리나라에 갖다 냅니까? 미국 사람이 미국에 소득이 미국에 내지 우리나라에 왜 갖다 냅니까? 그 사람들이 비거주자라서 우리나라에 소득이 생길 때만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걸 잘 알아두시라. 그 다음 공동소유자산, 공유자산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거주자 각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공유재산은 각 자기 재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자, 그러면 10억의 공유재산이 있는데 각각 5억씩 소유를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공유재산 각각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바로 5억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를 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면은 여러분이 정려 후 우회 양도를 함에 따라 밑줄 거. 정려 후 우회 양도를 함에 따라 요걸 전문용어로는 부당행위 계산이라 그런다. 무슨 행위 계산? 부당행위 계산.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려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거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에 대하여 정려자와 정려받은 자가 수정자죠. 수정자가 연대
연대란 공동으로 납시여물을 진다라는 걸 좀 알아두고 상속은 항상 상속인이 양도세를 승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 정려 후 우의 양도란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할 사항이고 시험에 수시로 나옵니다. 이거 글자를 먼저 봐요. 정려를 하죠. 정려는 무상 이전 아닙니까? 정려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걸 우회로 돌려서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직접 팔면은 양도세가 크게 나와요. 근데 특수관계자, 여러분 친족과 관련이 된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특수관계자라고 그러는데 재산과 관계되는 자, 특수관계자하고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적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다 발각이 되면 부당행위에 걸려서 우리는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정려 후 우회로, 우회가 뭐고 삥 돌려서 이 말이죠. 양도를 하면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무슨 행위라 그래? 부당행위와 계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게 정려자죠. 정려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관계인이라 그래요. 요 특수관계인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친족이라든지 또 경제적 이해관계자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자. 경제적 관계자가 바로 특수관계인이 되겠습니다. 요 사람 이제 우리가 을로 봅시다. 이 사람은 완전히 타인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타인. 이른바 이게 무슨 자고? 병이지. 병. 갑, 을, 병. 자, 정려자가 요 사람한테 직접 팔면은 양도세가 2억이 나와. 얼마? 2억. 요래 정려를 해가지고 정려를 해서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직접 팔면은 정려세하고 양도세가 2천만 원밖에 안 나와. 2억 낼래? 2천만 원 낼래? 이건 초등학교 3학년도 안단 말이야. 초등학교 1학년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정도만 이거 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됐다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할만하죠? 할만해. 안 들키면 괜찮은데 들키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쪽에 이 사람이 팔았지만은 파는 데 있어 가지고 요거 이제 요게 적용이 되려면 요 부당 행위가 적용되려면 조건이 따르는 거라. 요거 정려 받자 몇 년 안에 을이 병한테 팔아야 되냐니까 5년 내에.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기라. 병한테. 요걸 다 조건을 맞췄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이쪽에 세금이 적어야 특수관계의 수정자,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는 또 수정자라고도 하죠. 받은다니까. 특수관계자가 받았으니까. 수정자 쪽에서 세금이 적어야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이 세금이 거꾸로 되면 바로 팔지 머리를 빙빙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요. 반드시 수정자 쪽에서 세금이 적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정자 쪽에서 세금이 많다는 거죠. 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갑이 세법에서 요런 행위를 하다 발각이 되면 요게 여러분이 바로 갑이 병한테 직접 양도한 거로 보는 겁니다. 직접 양도한다는 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양도로 본다 해도 되고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니까. 그러면 본래 이 사람은 다 여러분이
양도 차익도 구할 수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 전부 계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정여자 기준입니다. 정여자 기준. 정여자 기준이란 말은 정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예.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다 가능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원조합원의 입주권, 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죠. 그래서 등기돼야 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토지, 건물, 원조합원 입주권,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됩니다.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할 때도 정여자 취득 기준으로 하면 돼요. 날짜 기준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 기본 공제 다 됩니다. 단지 관할 세무서장이 봐가지고 합당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단 이때 중요한 거는 정여세가 있죠. 정여세. 정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미 냈다면은 나중 환급이 되죠. 정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행위에 걸리면 중요한 게 뭐냐?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원칙은 누구냐 하니까 갑이죠. 예.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볼 때 이렇게 돌려서 요래 하면은 쉽게 말해서 짜고 치는 고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짜고 쳤으니까 둘 다 책임 있나, 이 혼자만 책임 있나? 짰으니까 결과적으로 둘 다 책임 있지. 그래서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양도세를 못 내는 입장이 되면 얼러도 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게 바로 양도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요 파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양도세 연대 납세 의무. 예, 양도세 연대 납세 의무가 갑과 을은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특히 잘 들어, 부당행위에 걸리는 정여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데? 이미 세금을 거의 실무가면 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경향은. 그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물건에 정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양도세 내면 정여세는 이미 낸 거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 이 경우에는 각과 월 간에 무슨 책임이 있다? 연대 책임이 있다. 양도세 연대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실가 과정은 내가 기초할 때 누차 강조를 했던 거니까 요약을 내가 쫙 해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 그 1번을 한번 보죠. 1번을 보면 여러분이 그래서 정리를,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거주자인 갑은 5년 전에 사업용 토지를 실질 취득가 2억 5천원이죠. 자본적 지출,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지출입니다. 이런 지출에 대해서 여러분이 3천만 원으로 하여 사업용 토지를 5개 양도하고 양도 비용은 2천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이 물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나 안 되나 한번 판단해 보자. 일단 등기가 안 마르는 건 등기가 된 거거든. 미등기는 줍니다. 미등기라고. 예. 그 외에는 전부 등기됐다고 보고 풀어야 돼, 문제를요. 자,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했죠. 5년 전이니까. 예. 그리고 토지죠. 자, 그러면 3대 요소 다 충족했죠. 등기하라. 3년 이상 보유하라. 토지, 건물, 원조합원에 한해서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3요소를 다 충족한 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되고 당연히 기본 공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이 계산 문제는 반드시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지금 기출 문제는 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나온 지가 오래됐고, 나머지 나중에 할 때는 막 그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는 안 나오는 거니까. 한번 나온 거는 한 10년이 지나야 나옵니다.
10년까지 할 사람은 공부를 해놓고. 자, 그러면 양도가가 실가라 했습니다. 양도가가 실가면 취득가도 실가고, 양도가가 기준시가면 취득가도 기준시가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양도가액이 얼마냐 하니까 여기서 5억입니다. 5억. 실가. 실질 거래가.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전부 모아서 우리가 치자비로 애안하죠. 예? 예. 자, 그럼 그거 다 끌어 모아봐요. 치자비가 뭔데? 취득가 2억 5천. 자본적 지출 3천.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이 2천. 총 얼마입니까? 3억이네. 맞아요? 자, 양도 차익이 나오죠. 양도 차익 2억이 됩니다. 구하겠지? 시험 치러 와서 풀겠지? 예. 시험 치러 가면 돈은 다릅니다. 돈은 같을 리가 없죠. 같으면 그 문제가 이상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고, 그리고 그 예외 규정, 우리 추계 조사 과정 2번도 확실하게 해주고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 우리 옛날 했을 때 한 걸 여러분 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가면은 우리 추계 조사할 때 신축한 건물을 요번에 추가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신축 건물을 5년 내 환산 취득가액 사용에 따른 가산세 5%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이 환산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뭘 감안한 거냐 하니까 바로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게 환산 취득가격이라,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격이다. 이게 뭐란다? 환산 취득가격인데, 이 환산 취득가격은 신축 건물은 가급적 사용을 금하라는 뜻에서 이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환산하는 건 되는데 5년 안에 환산을 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줄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바로 요번에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건물 환산된 가격이 바로 5%로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아닙니다. 환산 가격의 5% 금액을 양도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더 추가를 한다는 게 가산세거든요. 자, 그런데 이어서 잘 봅니다. 요번에 시험 치러 가면 이거는 쭉 그대로 나오고, 마지막에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래 놓으면 틀리죠. 이거는 산출세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산출세가 없어도 환산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막판에 요번에 이 지문 나올 때 막판에 잘 읽으세요. 무조건 부과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무조건. 조건야 막론하고. 자, 그러면 환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환산이고 환산 취득가는, 자, 우리가 지금 실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실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추계 조사하라 했지. 추계 조사. 그럼 추계 조사는 순서가 뭐야? 매, 감, 환, 기 순으로 우리가 추계 조사를 한다고. 매매 사례 가격. 양도 전후 3개월 가격을 말하고, 감정가.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평균 가격. 무슨 가격? 평균 가격. 그 다음 환산, 취득가. 환산이란 말은 물가 상승을 감안한 취득가격을 계산한다 이거지. 그 다음 최후에 가서는 기준시가입니다. 자, 이게 추계조사인데 특히 환산 취득가격은 뭐 할 때만 쓴다 했노? 취득가 추계만 쓰죠. 취득가 추계. 추계가 뭔데?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추계시만 쓰는 게 환산 취득가인데, 이 환산 취득가가 우리가 실가 양도가라든지 또 뭐 매매 사례 가격이라든지, 자, 이런 등에 대해서 이 금액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이건 구청에 가면 다 알 수가 있죠. 확인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자, 주목해봐. 자, 이 매매 사례 가격이 얼마냐니까 10억짜리라고 보자. 10억짜리. 자, 10억짜리인데 양도 당시 가격이 얼마냐니까 8억이라. 공시가격이. 시가는 10억이고.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4억이라. 이렇게 되면 환산된 가격, 환산된 취득 가격은 얼마가 나오노? 2분의 1이니까 5억이지. 만일에 여기에 가산세가 붙이려면 새로 신축한 건물 5년 이내에 팔면 여기에 5% 더 때리겠다. 이 금액이 5%라. 0.05를 곱하면 네, 5년 내 환산했을 때 이거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걸 부과한 거거든요. 요번에. 네, 그래서 5%입니다. 5%고 산출세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가세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산출세가 없어도 가시한다는 거. 그래서 요게 환산치도 5%를 계산하면 이게 바로 가산세가 되는데 이걸 요 가산세는 반드시 5년 내에 이용할 때 5년 후에는 쓰면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5년 내에 신축 건물에서 환산을 적용하면 가산세 환산 가격이 5% 더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5년 내제 5라 5년 내 5% 아이가. 그리고 무조건 가시한다. 왜 무조건이냐? 산출세가 본래 있어야 가산세가 있는 것이 대일반적 원칙인데 이거는 산출세와 관계없이 부당한 짓으로 봐서 가산세 5%를 때리면 큽니다. 이것도. 말이 건물이지 일반적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시내는 뭐 100억짜리 건물은 그냥 발로 차면 툭툭 생기는 게 100억짜리 건물입니다. 요즘. 그만큼 가격이 높으니까.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알아놓고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 우리가 옛날에 다 해석하면 요약만 정리를 쭉 해놓고 특히 양도세, 과세 대상 같은 거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할 사항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하니까 그 94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몇 페이지? 자, 94페이지 양도세, 과세 대상 물건이 출제가 늘 되고 있죠. 지금 건자에 와서. 그래서 94페이지 양도세, 과세 대상을 한번 보고 나머지 그 앞에는 좀 전부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은 등기, 허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뭐가 건축물을 양도해도 과세 대상이고 미등기 토지를 양도해도 과세 대상이라는 거. 이런 걸 잘 알아두시면서 항상 토지는 현황 부과의 원칙, 양도일 현재 뭐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건물은 양도일 현재 사실상 용도로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는 가정주택이죠. 근데 여름에 지금 뭐가 좋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멍멍탕 먹으러 갈 때 대부분 가정집 고는데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면은 분명히 그건 가게입니다. 가게. 그 상태로 판다면은 이거는 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하냐 상가로 봐서 과세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상가로 봐서 과세를 하는 거죠. 식당으로 볼 때.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부동산상에 관한 권리입니다. 특히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래서 등세상 역으로 외우면 되죠. 등기된 임차권. 그러면 미등기 임차권은 안 되나? 예,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과 지상권은 등기 여부, 민법상은 등기를 해야 원칙이지만은 세법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취득 권리는 특히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파트 당첨권이라든지 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에 좀 우리 분양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조합은 입주권.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인데 요거 외워놓고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채권을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주택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아파트 당첨권 이게 속된 말로 요즘 분양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식 출자 지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기타 자산에서는
기억을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해놔야 되고 리얼을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특히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우리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초과 누인세를 이래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단 1개월만 보유하고 팔아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기타 자산의 특징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은 여러분이 내나 사업용 부동산을 말하죠. 또 부동산 권리. 이런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입니까?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입니까? 함께 양도하면 뭐라 했습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 단독으로 영업권을 잘라서 팔아먹으면 기타 소득이라고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회원제,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회원권에 대한 주식, 이것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억 리얼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단 하루만 보유하고 팔아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걸 알아둡니다. 초과 누진세율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죠? 6%에서 42%. 과세 표준이 5기 초과되면 42%까지 부과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양도 개념 아까 내가 설명했고 양도가 아닌 거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점 정리는 반드시 숙지를 해 들어가야 되고 늘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한 줄이라도 나오니까 이거는 꼭 좀 정리를 하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